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공장 초기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50대가 해야 하는 중장년 OS 리셋과 업데이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OS는 가치관, 세계관, 고정관념, 경험으로 갖게 된 선입견,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태도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답게 행동하는 그것이 인간 OS죠. 컴퓨터의 OS는 브랜드에서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존 OS를 지우고 다시 깔죠. 대표적으로 컴퓨터가 버벅인다고 하죠. 그럴 때 최후의 방법으로 OS를 리셋합니다. OS 리셋은 총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할 때 쓰고요.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할 때 하기도 하고요. 라우터 리셋, 인터넷 공유기 설정을 초기화해서 기본값으로 돌리죠. 이렇게 뭔가 좀 새롭게 할 때는 OS를 리셋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도 통과 의뢰 차원에서 보면 공장의 초기화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OS를 업데이트하거나 다시 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성장에 따라서 OS를 리셋을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청년의 사고와 장년의 사고가 똑같은 경우는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청년 때 생각이랑 작년 생각이 똑같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50대가 OS를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퇴사나 은퇴, 그러니까 조퇴 이후에 과거의 정체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인간에 비하면 하드드라이브 포맷은 라떼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꼰대 마인드 같은 것 같은데 새로운 OS를 깔기 위해서는 하드드라이브,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정체성 이런 것을 포맷해야 됩니다. 예전에 직위나 직급 이로 인해서 몸에 밴 과거의 습관이라 할까요? 또 태도, 보이지 않아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포맷해야죠. 삶의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일상과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를 재정비하는 과정과 비슷할 것 같아요. 새로운 인간관계와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현재 관계를 보다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닐까요? 50대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가 협력과 순종입니다. 상명하복에 복종은 했지만 서로 협력하는 순종을 배운 적이 별로 없죠.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러한 사례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여건도 없었고요.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애플 노트북의 OS입니다. 저는 애플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한번 2, 3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OS를 업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노란 표시를 했는데 타이거, 아마 제가 이때부터 2005년부터 이제 애플을 썼으니까는 꽤 많은 OS를 갖다가 깔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새롭게 업데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애플을 쓰는 재미는 새로운 OS가 나옵니다. 계속 항상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OS를 쓰면은 컴퓨터는 낡은 거지만 항상 새 컴퓨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OS 업데이트, 오늘의 주제는 OS 업데이트입니다. 50대는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50대의 선택은 노인으로 할 것인가 어른으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나이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과 노인은 다른 거잖아요. 어른이 되는 특별한 OS는 없습니다. 자신이 되는 OS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니타스 라이프에서는 이런 OS를 추천합니다. 제가 한번 5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여기에 본인과 어떤 OS를 깔고 싶나요? 오리진 스파크, 나의 본질에서 새로운 불꽃이 시작됨을 표현하는 거, 온 쉬프트, 이건 나만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변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거, opportunity seed, 새로운 기회가 씨앗처럼 뿌려지고 자라는 상징, 오리지널 셀프, 나이와 관계없이 본래의 나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과정, 오픈 스피릿, 나이와 경험을 통해 더 넓고 깊어진 마음과 정신을 표현하는 것. 지금 본 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제가 원하는 OS는 4번인 것 같아요. 이게 4번이 저랑 잘 맞고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깔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OS는 다른 말로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 통과 의례는 한 개인이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상태의 중요한 변화나 전환점을 맞이할 때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기념하는 의례입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 인류학자 아르놀드 반 게네프가 그의 저서에서 말했던 건데요. 반 게네프는 통과 의례의 3단계를 나눕니다. 50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분리, 개인이 이전의 상태나 환경에서 분리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50대의 퇴직과 은퇴를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이제 졸업식 전에 준비 과정이나 이사를 떠나는 과정. 전환,
이전 상태와 새로운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새로운 역할이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딱 50대 퇴직과 은퇴 이후에 이제 새로운 잡을 찾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통합은 새로운 상태로 완전히 편입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후 새로운 가족이 이론이 되는 경우, 유니타스 라이프에서는 이제 1번과 2번 분리와 전환은 교육을 통해서 인지하고 숙지하는 과정을 갖고요. 통합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또는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은 비영리 단체를 갖다가 런칭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갖다가 느끼게 되는 거죠. 통과 의뢰를 판올림,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로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통과 의뢰 같은 말로 쓰고 있고 뭔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로 깔고 버리고 새로운 것을 깐다,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아들의 성인식이란 통과 의뢰를 한번 재미있게 이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물론 결론부터 말하면 실패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주로 성인식을 할 때 술을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탈의 권리를 느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디언 성인식을 참고했습니다. 요즘 인디언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때는 굉장히 빡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숲속에 혼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고민하고 그래서 깨닫는 거라든지 뭐 대부분 다 자기한테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갖다가 성인식의 행사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뭐 요즘 부모가 이러면은 아동학대로 이제 경찰에 잡혀가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조사하면서 은퇴식은 적용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우와우 같은 부족 같은 경우는 큰 모임에서 이제 그 전사였겠죠. 전사들이 은퇴를 하면서 특별한 장로가 되는 그런 예우를 받거나 아니면은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춤을 추거나 뭐 그러면서 한 명의 또 장로가 태어났다, 한 명의 장로가 세워졌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거대한 이벤트로 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들은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이면서 지혜 전수자로서 자리 잡습니다. 부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역할로서 은퇴를 하게 되고, 정확히 말하면 은퇴는 아니죠. 새로운 자리로 옮겨갖고 그걸 갖다가 해내는 일을 하죠. 인디언의 은퇴식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 정말 가짜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은퇴가 아니죠. 조퇴이지만은 그냥 케이크에다가 이제 카드 쓰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인디언의 은퇴 같은 경우는 다른 개념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엘더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다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다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엘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코타족 같은 경우는 위찬이라는 말을 부여하더라고요. 새로운 명칭이죠. 지혜로운 사람. 나바오족 같은 경우는 니타네지, 지도자라는 이런 명칭을 주고요. 체로키 같은 경우는 아지두두, 존경받는 어른,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근데 이 세 부족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엘더가 되면은 이렇게 의무가 있습니다. 진정한 장로가 되려면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눠줘야 돼요. 삶의 지혜를 통해 공동체를 기여해야 되고, 장로는 단순히 나이 많은 어른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혜를 전수하며 다음 세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 사회적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디언들이 말하고 있는 엘더, 장로의 어떤 조건입니다. 은퇴를 하면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잘할 때 사람들이, 그 인디언들이, 거기 부족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칭송하고 존경하는 거죠. 저의 생각은 어른의 최종 버전은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디언 장로처럼 어른을 한번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른에 관한 정의는 물론 인디언의 은퇴식을 보면서 거기서 많이 참조했습니다. 어른이란 자신이 경험한 지식과 지혜를 후대에 나눠준 사람. 저는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가장 핵심. 그러니까 나눠주는 건데 단지 나이를 먹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자기 삶을 성찰하고 배운 것을 공동체에 나누는 의식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은요. 은퇴 이전까지 삶이 경쟁과 생존을 위한 마케팅의 삶이었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브랜딩의 삶일 것 같아요. 만약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이제는 자신이 배운 지혜와 경험을 사회에 돌려주는 마음으로 장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대들이요. 이는 단순히 남을 위한 자원봉사가 아닌 자신을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른이 되는 OS는 그냥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든다고 어른이 되는 거 아니니까요.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는 것이 바로 50대 OS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매우 도발적인 선언이죠. 브랜드 업계에서는
상품의 최종 모습이 쓰레기라면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다는 인정하지 않지만 뭐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말이죠. 그런데 나의 최종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내가 맨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사람으로 죽어야만 나의 모든 일상들이 어떻게 이제 그것이 정의될까, 표현될까, 설명될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브랜드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955년에 만든 차예요. 벤츠에서. 근데 이번에 경매에서는 1,8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빠르지도 않고 에어컨도 없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성능이 떨어졌지만은 그때 이제 별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특별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이유는 별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숫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자동차가. 이건 애플 1이죠. 애플 1인데 경매에 나왔는데 무려 4억 7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게임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모두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저는 이거를 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쓰레기 안 되고 보물이 되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브랜드라는 건 매개체, 일종의 미디어를 말하는 거예요. 해외 명품 브랜드도 사실 수백 년 전에 그들이 선조들이 만든 어떤 전통과 문화잖아요. 제품은 그것을 전달하는 물건이죠. 상품일 뿐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수백 년 전부터 만들었던 그걸 또 수백 년 전부터 지켜왔던 그런 가치인 것 같아요. 그것을 무형 또는 유형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50대 인디언 서머 시간에 해야 될 일은 인류 문화유산 유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의미로 정의한다면 은퇴 이후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유니타스 라이프에서 무형 문화유산을 브랜드라는 매체를 통해서 무형 및 유형 문화유산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니타스 라이프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 경험 이것들을 보이지 않고 또 이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브랜드처럼 만지고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갖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뜻입니다. 먼저 무형 문화유산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걸 한번 정의해 볼게요. 유네스코 다 아시죠?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형 문화유산이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고 공동체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 자연, 역사적 조건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하여 정체성과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한다. 무형 문화유산이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고 공동체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 자연, 역사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하여 정체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한다. 유네스코의 정의입니다. 삶이죠. 인간의 삶, 저의 삶,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있던 공동체의 삶. 이거 어떤 개인에게는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은 뭐 취향 뭐 이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이걸 방향으로 돌려갖고 우리는 문화유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그걸 압축하고 잡을 수 있고 모아놓고 그것을 물건들도 만들 수 있죠. 이것이 저희 유니타스 라이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연하고 좀 애매모호한 개념들을 갖다가 현실성 있게 할 수 있을까? 유니타스 라이프에서는 해보았습니다. 유니타스 라이프 교육에서는 이런 작업을 실제로 해보는데요. 대학에서 졸업 논문을 쓰는 학과도 있지만 졸업 작품을 만드는 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은퇴를 하면서 은퇴 작품을 발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당신의 은퇴를 갖다가 작품을 만든다면 어떻게 보여질까요? 실제로 50대 퇴직한 사람들이 교육기간 중에 자기 이름으로 학과를 만들어 봅니다. 은퇴 작품이죠. 은퇴, 전시회 뭐 그런 개념입니다. 마이 네임 클래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자신 학과를 만들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권민학과, 그러니까 저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제가 과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샘플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관심 분야, 그리고 또 능력, 연구, 또 여행학습, 뭐 기타,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거나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만든다고 다 이게 어떤 자기 마이네임 클래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선택해서 컨텐츠를 이제 글로써 아니면 그림으로써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니까 그걸 작업을 했죠.
실제적으로 이 작업을 했던 것이 지금 보시고 있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브런치의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것은 다음 세대가 선택상이니까, 취향이니까 제가 뭐 이걸 전달한다고 전달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은퇴의 판올림, 그러니까 마이네임 클래스라는 개념을 통해 갖고 내가 어른이 되거나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저로 하여금 어른스럽게 변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50대부터는 자신이 되는 판올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죠.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과 나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죠. 거기서 50대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50대 이전은 뭐 말 그대로 연봉과 직급이 판올림이었죠. 자기가 이제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임원, 연봉도 많아지고 또 직급도 올라가고 또 리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마치 스스로 OS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뭐 결론은 그렇지 않죠. 이제 퇴직과 은퇴를 하면은 자신의 OS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 회사의 것이라는 거, 회사의 것에 의해서 자신이 올라갔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되는 판올림, 이제부터 50대 이후에 퇴직한 이후에 내가 되는 판올림은 뭘까?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업데이트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50대 인생 리셋과 판올림 방법으로 저는 자원봉사를 추천합니다. 50대가 필요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경험과 지혜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것을 남에게 값없이 줄 때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도 일할 때 행복한가? 내가 가진 기능으로 또한 지혜로 자원봉사를 해보면 내 일에 대한 나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주는 최고의 유익은 자신의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부족한지 얼마나 충분한지, 또 이것이 내 지식인지 남의 지식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일에 대해서 돈을 받고 일하지 않을 때 그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